안녕하십니까. 현대수연구소 양우석 센터장입니다. 오늘이 2월 7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뭐 하루하루 다르죠. 어제만 해도 상당히 뜨거웠던 반등 열기였던 건데, 자, 하루 만에 꺾이는 모습. 사실은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데 우리 증시 그에 호응하기는커녕 코스피 지수가 제법 밀리는 그런 모습. 또 코스닥은 간신히 뭐 강보합 정도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점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건데요. 그 점과 관련돼서 시장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일단 2차 전지 및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현재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들이죠. 그들 주제에 대해서 잠깐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역시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미국의 아주 강한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모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삼성전자가 과연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그런 종목인지 를 보겠습니다.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적인 접근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필히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기업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인데요. 그 전에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2월 9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 청담동 리베라 호텔 15층 로즈홀에서 저희 송재호 회장과 저 리차드 양우석 센터장이 강연회를 합니다. 참가비는 3만 원이고요. 조금 일찍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1시 20분부터 보유종목 진단까지 해드릴 생각입니다.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봐야 되는데 약세장이 펼쳐지는 이유가 대체 뭐죠 이거죠? 특별히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중국발 우한 사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전혀 뭐 현재 좋아진 건 아니죠. 오히려 중국 상황을 보게 되면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자, 중국을 옆에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는 현재 쉽지 않을 겁니다. 해서 그와 관련된 부담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현재 종합지수를 보면 최근에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차트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본 차트에서 단숨에 한눈에 알 수 있듯이 단기 V자 급등한 상태입니다. 충분히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지수가 이렇게 급등했으면 그 자체로 약간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해서 시장 자율적으로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악재가 있는, 특별한 악재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반도체 지수가 그동안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것에 비해서 다소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오늘 전반적으로 IT주들이 약한 그런 모습이 되는 배경으로 작용되는 듯합니다. 일단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아니죠. 수급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는데 역시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선물과 관련돼서 시장을 다소 경계하는 또는 약간 위험을 해지하는 분산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현재 현물 쪽은 비교적 큰 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 주요계는 금융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금융투자 등 전체 기관들은 금년 초부터 계속 매도를 해왔던 상태였었고요. 그들의 금년부터 오늘까지 순매도했던 누적 금액은 거의 6조 원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혀 대기 매도 매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반면에 선물 쪽은 또 대규모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사태 문제가 풀릴 것을 대비하기 위한 선취 매수 성격의 그런 매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점은 나쁘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우한 문제가 풀리는 동시에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 못지않게 꽤나 탄력적으로 올라가면서 신고가 갱신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은 신고가 관련해서요. 코스닥에서 일반 개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벌써 이 시간에 1270억 원이나 순매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일반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적극적으로 천억 단위 이상으로 대규모로 매수할 때는 시장 판도 측면에서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일반 개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코스닥을 매수할 경우에는 바이오보다는 IT주들이 힘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IT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냅니다.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수급과 관련해서 이제 그들 종목의 주가 향방을 가늠할 때 매우 중요한 그러한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은 그 정도 보도록 하고요. 잠깐 판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시세판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란불이 많죠. 특별히 시장을 선도하고 이끄는 그런 섹터도 없고요. 종목도 없습니다. 다만 LG화학 정도 오른쪽에 있는 우하단에 보이는 차트 LG화학 차트입니다. LG화학이 그나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을 때 삼성전자 우선주보다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색이라면 특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고른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까지 더불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지금 보이는 판은 시작에 있는 시세판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빨간 글씨도 하나 있네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어요. 바이오주입니다. 나정찬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떴네요. 그리고 뭐 알테오전이 급등을 합니다. 압권이네요. 그 외에 신라젠, 또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일반 개인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이렇게 바이오주들이 힘을 내고 있는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태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뭐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나 기타 반도체 장비 업체들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포스코 케미칼 정도만 상승 추세를 그대로 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오주와 서로 대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단기로 매매를 할 때는 좀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판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판도는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메모리 그 전에 이제 2차 전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봐야 될 종목은 LG화학인데요. LG화학의 2차 전지 LG화학의 지난 2월 4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이 됩니다. 이 화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었던 거고요. 실적 발표를 보면 내용이 참 처참할 정도로 별로 안 좋아요. 현재 작년 온기 실적도 그 재작년 대비 60%나 영업이익 격감을 했어요. 뭐 그런 상태 거의 뭐 어닝 쇼크죠.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적자로 전환됐다는 거죠. 저는 LG화학이 적자 보는 거 처음 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쇼킹한 그러한 나쁜 그 충격적인 그런 그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재미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LG화학에서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중대형, 즉 전기차용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전기차용 2차 전지가 차지하는 LG화학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은 불과 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차 전지만 따지면 약 25% 되는데 2차 전지 중에서도 현재 전기차용 2차 전지는 그중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전기차용만 따로 떼어서 전체 매출과 비교를 해보면 전체 매출의 9%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나마 영업이익 기여도는 제로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여태까지 계속 적자를 봐왔던 사업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LG화학이 이렇게 떠요. 그 효과는 다 테슬라 효과이고 또 전기차와 관련된 그 효과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떴단 말이죠. 그만큼
그만큼 종합화학회사의 전체를 현재 뜨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전기차에 관련된 열망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테슬라가 최근 한 7, 8개월 사이에 주가가 4배 올라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금년에 도래한다는 것을 현재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LG화학은 현재 전기차에 대한 비중은 계속 늘어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 중에서 전기차용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해서 지금 SK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차 전지가 전체 75%를 차지하고요. 그 중에 전기차용 2차 전지는 또 3분의 1입니다. 해서 전체 매출 중에 한 30% 정도가 30% 정도가 전기차용 2차 전지입니다. LG화학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전기차용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은 삼성 SDI가 훨씬 더 높죠. 따라서 전기차용 2차 전지라고 하는 그런 모멘텀만 놓고 본다면 LG화학보다도 현재 삼성 SDI가 유리한데 다만 테슬라만 또 보면 테슬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업체는 또 LG화학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LG화학이 유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본다면 역시 SDI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 점은 다른 종목 현재 SKC, 일진머티리얼스, 포스코케미칼 이것들도 이들 종목도 그 중에 하나만 선정하면 돼요. 이 중에 SKC, 일진머티리얼스, 두산솔루스는 동박과 관련된 같은 사업 개념의 종목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된다 하는 관점으로 각각의 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중에 하나, 택일 그 중에 하나만 설정하시면 된다는 건데 대부분 음극재, 양극재보다 음극재가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도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약한 배경은 그렇죠. 기존 상승폭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S&P 반도체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크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담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또 가만히 보면 그 전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에는 거의 독보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 낙폭과대도 올라오죠. 또 바이오주 올라오죠. 또 전기차 올라오죠.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혀졌죠. 관심도가 분산이 됩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지수가 약간 좀 막혀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한 사태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탄력성이 아직까지 시원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탄력성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바람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숨을 좀 고르고 있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또한 에너지 비축 단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 또 택일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만 선정하면 되는데 S&P 반도체든 또는 현재 테스나든 또는 DB 하이텍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SNS텍 코드만 잠깐 볼까요? 101490 블랭크 마스크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S&P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앞세우는 현재 용병 돌격대라고 하시는 최전방 용병 돌격대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종목 특명을 수행하는 비밀 결사대가 동진 세미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탄력이 떨어져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그 중에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SAP 반도체가 가장 유력합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 설명드리고요. 이건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인데 요거는 좀 자막을 좀 틀어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는 미국 시장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그런 랠리를 이제 만들고 있죠. 무려 125개월 확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증시는 더 뚜렷하게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9%, 재작년 2.9%였고요. 작년 2.3%. 금년은 더 낮을 겁니다. 성장률은 거꾸로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너무나도 씩씩하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대형 악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미중 무역 문제, 이란 전쟁 문제, 또 우한 쇼크도 있죠.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되는 상태인데 이 모든 것을 다 극복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그러한 랠리를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의 위상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역은 이른바 MHA,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느새 그들 종목은 최근 15년간 작게는 10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 주가가 급등한 상태인데 거기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역사적으로도 그런 적이 없었던 정도로까지 극단적으로 3조 현상, 물가도 낮고 금리도 낮고 성장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것이 고착화되고 있다 하는 것도 상당히 강력한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변화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이 중요한 분야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초연결 사회. 지금 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시대로 현재 접어들고 있죠. 현재 뭐 인터넷도 있고요. 또 포털 서비스도 있고요. SNS도 있고요. 또 휴대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두 다 연결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알파고, 또 자율주행 같은 그러한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을 뜻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현재 천문학적인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현재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천만분의 1, 백만, 1억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수백만 배 이상 그 데이터가 커진다는,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가 핵심 분야가 된다는 건데, 그 각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연결사회, 인터넷 포털, SNS 등, 이것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용자의 습관과 사용자 주변에 있는 환경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충성도가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상당한 네트워킹 파워가 발휘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구글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그렇죠. 또 중국은 바이두가 있고 알리바바가 있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에 해당이 되는 매우 강한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집단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있죠. 현재도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만들기는 주역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요.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또 네이버도 보세요. 네이버도 뭐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차트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타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지우게 된다는 건데 문제가 있다면 이들은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세계적인 기업으로 어, 세계적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재 지역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도 하는 건데, 다만 중국의 바이두나 알리바바 같은 그런 종목들은 워낙 중국이 크기 때문에 중국 자체, 자국 내에서의 이제 시장을 점유한다 하더라도 세계적 기업이 된다는 특성에서 세계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역시 삼성 현재 AI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AI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보면 알파고나 자율주행인데요. 그 알고리즘, 그 논리 회로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 분야별로 분화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나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아직 표준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표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표준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NPU라고 하는 신경망 처리 장치입니다. NPU로 현재 그 중심이 맞춰질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세서, 가령 이미지 센서, CPU, PC에 들어가는 중앙처리 장치죠. AP. 이거는 이제 뭡니까? 휴대폰용이고요. 또 자율주행도 있고요. 그래픽 카드도 있습니다. 이런 쪽 프로세서와 같이 병행을,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겠네. 어쨌든 해서, 현재 AI 쪽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돼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는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빅데이터.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천문학적인 데이터 용량과 그리고 또 빠른 처리 능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D램과 낸드가 있고요.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죠. 글로벌 3사,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3사가 전 세계 시장의 메모리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50%예요.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나 진배 없는 상태라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실적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좋을 때 한참 좋지만 나쁠 때는 또 급전직하하는 그런 변동성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파악에 들어가 있는 것은 10년 후에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어떤 위상까지 올라갈 것이냐 하는 건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초연결 사회에서는 현재 삼성전자가 즉 현재 인터넷 포털, SNS 이쪽은 삼성전자가 역할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삼성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위상은 상당히 낮고 앞으로 그쪽 분야에 침투할 수 있는 여력도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워낙 시장 장벽이 커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두 가지 분야, AI 분야와 빅데이터 분야가 있는데요. 빅데이터는 이미 삼성전자가 장악을 했죠. 남아있는 분야는 AI 쪽인데요. AI 쪽은 직결되는 분야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죠. 그 부분도 단계별로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공표했듯이 10년 안에 제반 중요한 부분을 모두 1등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NPU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신경망 처리 장치 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둘씩 현재 장악을 함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10년 후가 되면 메모리 반도체, 즉 빅데이터 시대, 빅데이터 그 시장을 장악하고 두 번째 AI 시장에서도 알고리즘 쪽은 안 되겠지만 알고리즘 쪽은 안 되겠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는 현재 NPU, 즉 현재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및 AI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것 10년 후에 삼성전자는 빅데이터 시장과 그리고 빅데이터 시장 독보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AI 시장까지 어느 정도 장악함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마가라고 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또 구글과 같은 그런 위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실조로 본다면 메모리 시장 쪽에서만 아마 10년 후가 되면 영업이 50조, 빈메모리에서 30조 이상 될 것 같고요. 기타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20조, 합계해서 100조 원 정도까지 영업이 아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수익을 내는 세계적인 기업, 또 세계 정도가 아니라 세계 1위의 기업이 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것이 최소한 글로벌 빅3까지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 현재 시총이 약 350조, 360조인데요. 지금부터 최소한 4위 이상 되는 해서 주가는 적어도 25만원 정도, 잘하면 30만원 넘어서 40만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투자했을 때는 적어도 이러한 개념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두시고 그리고 그 그림 위에다가 실적이나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하고 점검을 해 나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말은 좀 쉽게 하려고 했던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